이번에 들고 온 영화의 소재는 몰카입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놈도 있고, 지가 웃긴 줄로 착각하는 놈도 있고, 병신 같은 소리로 논점 흐리는 놈도 있죠. 이런 못난 녀석들을 위한 영화,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되려 역차별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 더 렌탈 소리 없는 감시자입니다. 이 영화의 메인 키워드는 의심과 선입견입니다. 찰리와 미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작축할 겸 휴식도 가질 겸 해변가에 있는 집으로 커플 여행을 가기로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이 무슨 관계로 보여지시나요? 연인 관계로 보여지시나요? 인물 간 간단한 관계도를 보자면 찰리, 미셸, 미나, 조시, 이렇게 연인입니다. 찰리, 조시는 형, 동생 사이고 찰리, 미나는 코워커 관계죠. 만약 여러분도 이 장면을 보고 애인 관계 혹은 좀 이상꾸리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오프닝 씬을 잘 만들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오프닝 씬에서 긴박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0.0MHz 리뷰할 때도 언급했듯이 오프닝 씬은 영화 전체의 색깔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씬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시작부터 의심과 선입견으로 관객들을 인도합니다. 친한 직장 동료 이상의 스킨십을 하며 둘이 연인이겠거니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죠. 여하튼 뒤늦게 등장한 조시로 인해 이들의 관계가 재정립되죠. 서양인들의 프렌드십인데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고요? 토종 코리안의 견문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프닝 씬을 본 후 이 영화의 색깔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임, 위험한 만찬, 퍼펙트 스트레인저와 같이 감추려는 자들과 감출 것이 없는 이들 간의 서스펜스가 그려질 것이다. 이들은 예약을 해 으리으리한 집에 도착하고 관리인 테일러를 만나게 되죠. 미나가 예약을 걸었을 때는 받아주지도 않더니 백인인 찰리의 예약은 받아주는 것에 미나는 한껏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관리인에게 따져 묻죠. 하지만 관리인은 친절하게 예약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쌍남자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영화는 꼰대력과 인종차별주의 등 모든 것들을 갖춘 테일러가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죠. 하지만 영화 역사가 약 100년 넘게 흘러버렸죠. 이렇게 온갖 부정적인 기운을 다 갖고 있는 놈은 범인이 절대 아니란 걸 이젠 다들 아실 때도 됐습니다. 뭐 범인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쌍남자의 등장으로 관객들은 선입견을 갖고 범인을 예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입견에 의한 역차별인 거죠. 이들은 휴가 기분을 내기 위해 바닷가도 거닐고 술, 마약도 하고 휴가를 만끽하는데 잠깐! 여기서 각 캐릭터의 성격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미셸은 마약을 내놓고는 정작 자신은 피곤하다며 내일 등산을 위해 일찍 자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행동은 미셸이란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해주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진행해야만 하는, 쉽게 말해 선비기질이 있는 캐릭터란 것이죠. 그리고 여기 술에 취해 잠든 조시의 전적을 살펴보자면 대학교 중퇴, 폭행으로 옥살이 등의 화려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죠.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뻗어버린 모습과 전적으로 미루어 보아 절제가 부족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찰리와 미나만 깨어있게 되었고 알코올 플러스 마약 플러스 따뜻한 욕조 플러스 수영복 조합은 뭐다? 질퍽질퍽한 일이 생긴다. 결국 이들은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술 기운으로 녹초가 된 미나와 찰리는 집에 남고 조시와 미셸은 등산을 떠납니다. 찰리와 미나는 죄책감에 쩔어 집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데 미나가 샤워를 하던 도중에 샤워기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 Charlie! No fucking way. I'm gonna call the cops. No, wait. We can't call the cops. What? Why? This is all on camera. Michelle and Josh, they can find out everything. 한마디로 잣됐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러게 누가 바람 피래? 라면서도 얘네들 이제 어떡하냐?
라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도록 만듭니다. 모든 상황들이 억지가 없이 잘 짜여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건의 흐름이 핍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은 발만 동동 구르던 와중에 등산을 갔던 이들이 다시 컴백홈하죠. So we do nothing. Is that what you're saying? 온탕의 욕조가 작동되질 않자 관리인인 테일러를 부른 미셸. 과연 단순히 욕조가 고장나서 이 늦은 시간에 관리인을 불렀을까요? 미셸이 등산 가서 들은 찰리의 과거 바람기로 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답답한 느낌. 뭔지 다들 아시죠? 관리인을 늦은 시간에 부른 행위는 미셸의 입장에선 일종의 감정 표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Actually, can I show you one last thing? 와중에 미나는 온탕을 고치고 가려는 테일러를 붙잡아 몰카를 보여줍니다. Oh, well, you go ahead and call the police. You know what? How about I call the police for you, huh? What? No, that's not what I'm 폭력으로 saying. 깜빵 가본 놈은 다르다고 불나방처럼 달려와 분노 조절 장애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해줍니다. He was filming us. 이제는 다들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잠깐 기절해버린 테일러, 그리고 뒤이어 누군가 들어와 테일러의 숨통을 막아버리죠. 너무 재밌는 상황이라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질 때 나오는 저만의 신호거든요. 평소 워낙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진행하려는 영화들을 접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되는 영화가 나왔을 때는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테일러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된 이들은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도모하죠. 이제 서스펜스는 절정 그 자체. 경찰에게 신고하자는 미셸과 시체를 조용히 처리하자는 나머지로 의견이 갈리게 되고 숨길 것이 없는 이와 숨겨야 하는 이들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버리죠. I can say you weren't even here. Just go do what you need to do so we can get out of here. 그렇게 미셸은 집에 혼자 남게 되는데 어디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집안을 살피던 중에 오래된 텔레비전에 미나와 찰리가 질퍽하게 몸싸움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실망했던 것은 오래된 텔레비전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USB HDMI 꽂는 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다른 장치들이 존재해야 외부 영상을 틀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선 그런 장치도 없거니와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샤워기 위치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도로 찍혀있죠. 감정 디테일 잡으신다고 다른 디테일은 신경 못 썼나 봅니다. 그 영상을 본 후 차를 타고 떠난 미셸은 얼마 가지 못해 타이어에 펑크가 나고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들이 전멸. 여기서 아까웠던 것은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심하게 짧았다는 것. 그래서 살인마와 피해자들의 체이싱하는 장면에서 온전히 흥미를 느끼기도 전에 끝나버렸죠. 살인자는 다른 렌탈하우스에도 몰카를 설치해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 영화를 다 보고선 살인마는 저렇게 수많은 몰카를 다는 동안 왜 안 잡히는 건지 의문이 생겨버렸죠. 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이 그렇게 정교하진 않습니다. 연쇄살인마급인 이놈은 잡힐 기미 없이 살인을 계속해서 저지르죠. 이런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영화가 괜찮았던 주관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스펜스. 서스펜스는 이야기 전개가 관객들에게 주는 불안감과 긴박감입니다. 공포 장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찐빵의 팍 같은 존재죠. 공포는 크리처, 귀신, 좀비, 살인마가 나온다고 해서 공포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들도 공포가 될 수 있죠. 이 영화는 시작부터 관객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하고 숨기는 과정에서 서스펜스를 증폭시키죠. 거기다 더해 살인마의 개입까지. 모든 톱니바퀴들이 잘 물리고 상시 심리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시사점. 이불은 주목적인 몰카 영상으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함이었다면 영화에 등장하는 범인의 주목적은 살인에 있죠. 몰카 범죄로 죽음까지 가는 피해자의 사례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목적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무엇 때문에 찍으셨나요가 아닌 왜 찍으셨나요가 되어야 하는 몰카 그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해주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더 렌탈은 총감점 -30으로 별 3개 반입니다.